자, 일단 교재를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이 교재는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페이지 194쪽 펴보시대요. 194쪽. 자, 거기 이제 사업 시행하고 1절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라고 써져 있나요? 시행자 찾았어요. 여러분 책대로 하면 사업의 시행자라고 이렇게 써진 부분에다 내가 일부러 여기다 똑같이 쓰라고 하시는 거야. 시행자 찾았죠? 요 앞에 1절이야. 제1절. 시행자 써졌으면 두 줄 정도 띄우고 여기다 지정권자 이렇게 써보세요. 시행자 위에다 썼나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먼저 또 이해하시고 시행자가 되기 위한 12명들은 항상 지정권자에게 지정해달라고 뭐부터 신청을 먼저 신청을 됐나요? 자, 신청하면 지정권자가 지정고시를 하겠죠. 이게 두 번째 과정이야. 앞으로 지정했다 이 말 나오면 지정하기 전에 뭐부터 신청부터 먼저 한 거야. 신청부터. 그러면 신청하면 그 중에서 뭐 한다? 지정고시한다 이 내용. 다시 시행자 옆에다 이렇게 표시하고 시행자 옆에다. 그럼 우리 시행자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하는 방법. 첫째, 행정청인 시행자하고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있죠. 똑같이 쓰시면 돼. 책 옆에다. 다시 두 번째 구분. 공공 시행자가 있고 민간 시행자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자, 썼나요? 여기까지? 응? 썼어요? 너무 이쁘게 쓰지 말고 막 써. 대충 본인만 알아보면 되지. 썼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행자를 먼저 12명 이름을 좀 확인할게요. 자, 책에 시행자 지정의 박스에 가면 공공, 민간 이거 잘못된 내용이니까 일단 보란 얘기요. 1번이 누구로 돼 있나요? 국가하고 지자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외우는 거야. 지금부터 1번 하면 누구? 국가, 지자체. 2번 하면 공공기관이죠. 근데 공공기관에는 1번 하나만 기억하면 돼. 누구? 한국토지주택공사야. 그 대부분이 공공기관 하면 토지주택공사로 문제가 나와. 3번은 정부 출연기관이야. 3번 하면 정부 출연기관. 대통령령으로 아무 쓸데없는 지문이야 그거. 잉크만 낭비한 거. 잉크만. 책이니까 책으로 쓸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말이 필요 없어. 그냥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그러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이 지방공사예요. 그 다음 5번 토지 소유자야. 첫 줄에 보면 토지 소유자. 6번은 셋째 줄 끝부분에 조합이라고 있어. 중간쯤에. 찾았나요? 바로 여기까지만 외우시란 이야기야. 자, 다시 한번 1번 누구? 국가 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 출연기관, 4번 지방공사, 5번 토지 소유자, 6번 조합. 두 번 했어요. 두 번 했어. 다시 이제 토지 소유자를 볼까요? 토지 소유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냥 면허 이렇게 써져 있죠. 자, 면허 앞에다 뭘 빼먹었어? 공유수면 매립. 그러니까 무슨 면허를 받았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야 이게. 근데 책 아무렇게나 써놓고 여러분들 고생 엄청 시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면허인지도 모르잖아. 무슨 면허 받았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자. 이 사람도 소유자로 본다. 그 내용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유수면 하면 모든 물을 말해.
모든 물을 뭐 바다도 되고 강도 되고 호수, 하천, 깨울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신도시 만들려고 창원시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더니 거기에 조그마한 실개천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럼 필요 없는 물이니까 뭐 해야 돼? 메꿔야 되겠지? 그때 뭐를 받아? 공유수면 매립면허 받아서 그 물을 메꿨더니 뭐가 되더라? 땅이 되더라. 땅이 됐으니까 누구다? 소유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 그럼 뭐를 포함한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받은 자도 포함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둘째 줄 끝문장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그 셋째 줄에 그 수용이라는 말 나오잖아. 그러면 수용일 때는 무조건 토지 소유자는 얼마를 소유한 사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미 국토교육 시간에 배우셨지? 그 다음 6번에 보면 조합이야. 그때 조합 옆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오른쪽 페이지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네. 찾았나요? 그러면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 내가 그래서 묻는 거야. 환지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 앞에가? 전부라고 돼 있잖아. 그 생각 없이 하면 또 틀려. 전부야. 자 여기 봐요. 환지 있잖아. 그러면 여기도 환지가 있잖아. 이건 전부고 이거 일부야. 그러니까 항상 구분해야 돼. 따로 설명 없으면 이건 전부 환지야. 여기 혼용 그럼 이게 뭐 들어가? 일부 환지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 환지 이렇게 말아. 그러면 전부 한다 그 말은 여기를 말하고 일부란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부인지 일부인지 이 말 꼭 구분해 주셔야 돼. 조합은 무슨 방식만? 전부 환지. 그러니까 순수한 환지에만 조합이 시행자가 돼. 그러면 여기 일부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어들을 빨리빨리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공법 2차 과목을 독학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유야. 요 용어 설명을 모르니까 시험장 가서 백날 외워가도 문제를 못 푸는 거잖아. 1차는 어떻게 대충 해도 독학이 돼. 그래서 잘 생각해. 내가 이제 이 말 하고 넘어갈게요. 1차는 보통 대충 해서 합격을 해. 그러니까 2차도 대충 하면 합격할 줄 알고 공부하다 떨어져. 그럼 2년 걸렸어. 또 3년째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차 또 걸렸어. 또 내가 이제 또 했으니까 뭐 2차는 또 해도 되겠지 하고 하니까 또 떨어졌어. 그럼 얼마 몇 년 돼? 4년. 그래서 우리 주변에 4년 5년 걸리는 이유가 많아. 왜? 2차는 독학이 안 돼. 독학이. 1차는 민법계로는 그냥 해도 합격해. 여러분들 60점 맞게 돼 있어. 근데 2차 과목은 용어 해석이다 보니까 이 용어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 하나하나를 깨우치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답이 바로바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 없이 환지 방식 이러면 여러분 시험자가 못 찾아 문제를. 항상 무슨 종합일 때는 무슨 방식? 전부 환지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 그럼 좀 이따가 일부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뜻? 혼용에서는 일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답이 딱딱딱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조합은 앞으로 이제 무슨 방식? 전부 환지 방식. 그럼 만약에 이제 수용 방식에서 조합이 딱 나왔어. 그럼 마저 틀려. 그렇지. 무조건 틀려고 찾아야 돼. 아셨지? 무조건 조합이라는 시행자는 어디에서만 나온다? 전부 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수용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자, 그 다음 11번은 이제 그 6번, 7번 이후로는 보실 필요 없어. 대신에 공동출자법인에다 12번이라고 쓰세요. 거기 11번까지는 번호가 써져 있어. 근데 공동출자법인은 바로 12번 시행자야. 그래서 시행자가 12명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1번부터 12번까지 쭉 써져 있어. 책 쓰는 것들이 지 마음대로 써놔서 그런 거야.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시행자는 몇 사람? 12사람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12명 중에서 12번은 공동출자법이냐. 그 공동출자법인 1부터 10일까지 해당하는 자. 그래놓고 가로 속에 뭐는 제외? 6번 조합은 제외돼. 그 제외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공동 출자란 돈을 어디다 내놓는데 누구한테는 돈 안 내놓겠다? 조합한테는 돈 안 내놓겠다 그 말이야. 그럼 조합이 누구야? 우리잖아.
우리는 사업 확률이 낮아. 그러니까 돈 안 내놓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조합은 공동으로 사업한다 이런 말이 없어야 돼. 그런 걸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정리할게요. 이제 12개 이름을 읽었어. 그리고 원래 법조문에서 책으로 쓸 때는 박스가 나오잖아. 그럼 번호가 전부 동그라미 1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동그라미 1, 2, 3, 4. 여러분 책처럼 이런 번호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요건 법조문에 있어. 법조문에. 책을 쓸 때는 이런 번호를 쓰면 안 돼. 박스에다는 전부 동그라미 1, 2, 3번. 국어 공부를 전부 못한 사람이야. 국어 공부를 처음부터 잘했더라면 이런 번호를 잘 붙이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시험에서도 이런 번호를 안 써주는 이유가 바로 그 시험하고 조문하고 틀리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걸 좀 가정해서 행정청 시행자가 12개인데 그중에 1번 시행자를 행정청 시행자라고 그래. 1번이 누구야? 국가지자체. 이제 세 번째 하는 거야. 세 번째. 비행정청은 2번부터 11번까지야. 자, 이런 걸 잘해야 돼. 12번이 없어 아직은. 그러면 12번은 중간에 쓰는 거야. 요건 행정청이 될 수도 있고 비행정청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돈을 어디다 내놨느냐. 행정청에다 돈 내놓고 같이 공사하면 이 사람도 누구? 행정청으로 봐. 비행정청에다 돈 내놨다? 그럼 이 사람도 비행정청으로 본다 이 말이거든. 요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시험에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그 다음 공공일 때는 1번부터 4번까지를 공공시행자로 봐. 5번부터 11번까지를 민간시행자로 봐. 아까 이제 여러분 책에 여기다 쓰셔야 돼. 이렇게. 다시 12번. 12번은 공공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민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구분됐나요 이제? 다시 한번 해요 이제. 왜 1번부터 4번까지가 이제 공공이 되는가 이것도. 자, 2번, 3번 여기다 써볼게요. 1번이 누구였나요? 국가하고 지자체야. 2번이 누구? 공공기관 토지공사 생각하면 돼. 3번은 정부 출연기관. 4번이 지방공사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국가가 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직접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국가 대신에 토지공사나 정부 출연기관이 하게 돼 있어. 지자체 대신에 누가 한다? 지방공사가 해.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할 것을 대신하니까 이 사람을 누구로? 공공으로 본다. 그 의미야. 자, 1번이 누구? 국가지자체 행정청이야. 근데 이제 공공으로 할 때는 토지공사나 정부 출연기관은 누구 대신에? 국가 대신에. 지자체 대신에 누가 해? 지방공사. 그럼 창원시가 직접 공사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창원시에 뭐가 있어? 지방공사 있지? 거기서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공공시행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 5번하고 6번. 5번이 누구? 토지 소유자. 6번이 조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게 이 경우를 말해.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뭐로? 조합으로 참여를 해. 그때 항상 민간에서 토지 소유자 그러면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해. 이런 말은 국토계획법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특히 이 법은 요 지정권자하고 시행자를 이렇게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돼. 이렇게 해서 6번까지 이름을 좀 외우려고 생각하시면 문제 답이 편하게 보여.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민간시행자 이런 말을 시험에서는 민간시행자 이렇게 써주질 않아. 실제 시험에서는 토지 소유자 등인시행자 이렇게 시험에서 나와. 민간시행자 이렇게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와? 토지 소유자 등인시행자야. 그럼 민간의 5번이 누구니까? 토지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뒤에를 전부 등으로 처리하는 거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문제 봐봐.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 이렇게 써져 있어. 그 말은 민간 시행자를 말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지정권자하고 시행자 개념은 반드시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법을 공부해. 특히 오늘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 여기까지 했지? 요거 갖고도 세 문제 맞춰. 오늘 지금 이거 한 거 갖고만 세 문제 맞출 수 있어. 요거 이해 못하면 세 문제 못 맞춘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개요만큼은 도시개발법은 반드시 여기까지는 이해하셔야 돼.
여기까지 되면 나머지 이제 지문들이 훨씬 쉬워져 이게. 그래서 자 지정권자 이렇게 정리 딱 하고 그다음에 시행자도 항상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으실 거. 그래야만이 여러분 공부할 때 지금부터 이 지문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맨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교재 178쪽, 78쪽. 자, 재정 목적하고 나와. 목적 같은 건 시험에 낸 적은 없어. 그러니까 공공복리 증진이다. 요거만 하나 찾으면 돼. 모든 공법에는 목적에 뭐가 있어? 공공복리 증진이다. 요 지문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나와. 1번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이야. 그러니까 도시개발구 왜 지정했어? 무슨 사업 하려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려고 지정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2번 도시개발 사업이란 그럼 무슨 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에서. 그러니까 두 개만 자유자재로 쓰면 돼. 자 다시 도시개발구역은 뭐 하는 곳?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곳. 다시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에서. 그거 내용이잖아. 그 대신에 그 구역에서 주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줄에 복지라는 지문이 나오죠. 주거부터 복지 등이 있는 기능, 그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놨어. 그럼 여러분 시험에 나온 지문들 해볼 테니까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기능이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맞죠? 다시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에서 자, 산업 기능이 있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이다. 맞나요?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기능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기능이라고 분명히 나와 시험에서. 무슨 기능이 있는 뭐 아니면 뭐 단지 조성하거나 아니면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을 무슨 사업이란다?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또 출제하면 잘 안 틀려. 근데 이걸 갖다가 국토계획부에서 출제로 해놓으면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헤맨다는 이야기야. 어디서 틀리는가? 우리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개요? 6개야. 4번이 뭐죠? 도시개발 사업이.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요거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우리 관리계획에는. 근데 우리 시험장은 요거를 방금처럼 바꿔놓는 거야. 무슨 기능이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그게 무슨 사업이야? 도시개발 사업이잖아. 그래 이렇게 내면 안 틀려. 근데 여기에다가 방금 배운 도시개발 사업 의의를 갖다 집어넣고 시험 문제가 나와. 그래서 틀리는 거야 여러분 시험에서.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외우라 그러면 6가지는 알되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방금처럼 바꿔놓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장관 여기다 이렇게 나와. 주거 기능이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관리계획이다. 그럼 맞아 틀려? 맞았다 하고 찾아야 돼. 이것도 안 나왔다고 좀 틀렸다 이러지 말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을 서로 왔다 갔다 해. 내용 자체가. 용어 자체가. 거기에 보면은 양괄호 2번에 봐보세요.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 이게 뭐냐면 우선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 어디가 더 상위법이야? 국토계획법이. 그럼 여기 봐봐요. 창원시 그래봐. 그러면 창원시는 일단 무슨 법이 먼저? 국토계획법이 먼저야. 창원시 전부에 대해서는. 근데 무슨 구역 지정되면? 요게 지정되면 이 법이 아니라 무슨 법? 도시개발법이 우선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구역 안에서 도시개발법으로 쓰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으로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는 무슨 법이? 국토계획법이 적용된다 그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구역은 항상 무슨 법이 우선하되? 도시개발법이 우선하되 이 법에서 정한 게 없을 때는 무슨 법? 국토계획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이런 뜻이야. 그게 바로 양괄호 2번이야. 그래서 양쪽 법이 서로 왔다 갔다 용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 그 다음에 구역의 지정에서 1번 개발계획이 나와. 그럼 지금 여기 이제 배워. 자, 맨 처음에 무슨 계획부터? 개발계획. 여기서부터 배워. 그런데 이 개발계획은 우리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딱 2가지가 기본 틀이 있어.
그래서 오늘은 그것만 딱 정리를 하고 가시면 돼. 내용은 많겠지만 오늘은 요 개발 계획은 일단 출조 빈도가 가장 높은 것만 먼저 공부하시라는 이야기야.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수립의 시기를 물어봐. 그 수립의 시기가 원칙 있고 예외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항상 여기다 맞춰져 있어. 예외에다가.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 구역 지정 시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구역 지정 시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무엇까지? 개발계획 수립하라. 그래서 요걸 말하는 거야. 순서가 지정하기 전에 뭐부터? 계획부터. 그리고 요 순서를 원칙이다 이렇게 말해. 요거를. 근데 예외는 구역 지정 후에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뭐가 바뀐다? 요거하고 요게 순서가 바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부터 지정하고 구역 먼저 지정하고 계획이 나중에 만들어진다 요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요거 물 때 수립 시기 물으면 구역 지정하고 나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요 지문 나오면 여기는 어디를 말하느냐 요 뜻이야. 미개발 지역을 말해. 미개발 지역은 계획부터 수립할 수가 없고 뭐부터? 구역 먼저 지정해야 돼. 뭐 구역 지정해 놓고 계획을 왜 나중에 수립하는가 이 원리야. 지금 미개발이니까 만약에 B도시다. 그럼 여기 미개발이잖아. 그럼 여기는 개발계획 먼저 못 세워. 뭐부터 지정해? 요걸 먼저 지정해. 그럼 지정과 동시에 뭐로 바뀌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잖아. 아니면 이걸로 그래 놓고 그때 무슨 계획을?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돼. 자 다시 한번 미개발은 관농자야. 관농자니까 개발이야 미개발이야? 미개발. 거기다는 개발한다 이런 것도 수립은 안 하고 뭐부터? 구역 먼저 지정해. 그러면 지정과 동시에 뭐로 바뀌어? 도시나 지구 단위 계획 바꿔줘. 바꿔놓고 나서 무슨 계획을? 개발계획 수립하라 이렇게 물어봐. 그럼 제가 미개발을 아는가 여러분들 볼게요. 미개발은 녹지도 미개발이죠. 우리가 항상 도시에서 주상공은 개발, 녹지는 뭐 보존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뭐는 안 된다는 얘기일까? 보존 녹지는 안 돼. 그리고 우리 시험에 맨날 묻는 게 이거야. 녹지 중에 무슨 녹지는? 보존 녹지는 유일하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곳 중에 하나야. 그래서 보존 녹지야.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 다른 말로 도시지역, 외의지역 같다 그랬지. 그럼 어딜까? 관농자를 말해.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걸로 할게요. 자연 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 맞았지? 지문. 다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잖아. 계획관리도. 응? 계획관리. 그냥 관리 안 나와. 계획관리, 생산관리. 또 틀리게 해주려면 요놈이 보존녹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보전관리 또 이렇게 주겠지. 보전관리. 그러니까 이런 지문 나오면 항상 뭐부터?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그러면 맞았다 틀렸다 판단해야 돼. 그래서 답 찾아야 돼. 이렇게 묻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아. 다음 중 이렇게 되는 것은 몇 번이 이렇게 찾는 거는 딱 2번 있었어.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그냥 지문 한 개로 나오는 게 더 어렵지. 왜 이거 쭉 써놓으면 아 이거구나 하고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근데 자연 녹지는 이 말을 하면은 아 이 말이구나 하고 알아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1번 2번은 이해되실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주거, 상업, 공업 세 군데 합친 면적, 세 군데 합친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이렇게 나와. 세 군데를 합해진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 30이야. 그럼 요거는 개발인데 개발 쪽이 전체 면적이 얼마밖에? 30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70은 미개발이란 이야기야. 그럼 미개발이 훨씬 크니까 뭐부터 지정하라? 구역 지정해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라야.
여러분한테 이렇게 플러스 표시해 준 이유 합힌 면적이라고 그랬지? 근데 우리 시험에 또 이렇게 나오지.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 30 이하인 지역. 맞아 틀려? 틀렸잖아. 그렇게 또 출제되는데 다 틀려. 맞았다고 똥을뱅이 하지 말란 얘기야. 항상 우리는 개발하는 쪽 몇 군데가 세 군데가 합한 것이 전체 얼마야? 30 이하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준 이유는 시험장 가서도 한 개 나오는 게 아니다. 꼭 세 개가 같이 나와야 된다. 확인하시는 얘기야. 마지막 네 번째가 국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하고 협의로 지정한 지역 이렇게 나와. 그럼 국토부 장관이 관계 장관하고 뭐 했다? 협의했다. 이걸 뭘로 본다? 미개발로 보는 거야. 자, 개발이었으면 협의해 안 해? 안 하겠지. 당연히 그냥 개발지역은 바로 개발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농지로 한번 해봐. 농지. 그럼 농지는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보존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농지를 지금 개발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누구한테? 농림부 장관한테 협의하겠지. 이번 국가 시책이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우리 바꾸려고 해. 협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관계 중앙행정과 뭐 한다? 협의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앞으로 국토부 장관이 장관하고 뭐 했다? 협의했다. 이 말은 뭐다? 미개발지역이야. 미개발지역. 그래서 협의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어. 그때 협의로 지정할 때 단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협의자가 들어갈 때는 어디를 지정하면 하는데 자연은 지정하면 안 된다. 요 내용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볼 때 누가 하고 누가 국장과 중앙행정이 뭐 해서 협의했다. 그러면 미개발지역으로 보고 구역 지정한 다음에 계획을 나중에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협의한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야. 협의자가 들어갈 때는 어디는 안 돼? 자연환경 보존은 안 돼. 요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개발계획 냈다 그러면 기본 단골 메뉴로 딱 나와. 이게 예외 문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거는 이제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많아.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문제가 나와. 동의 문제. 근데 이 동의는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환지 방식에 대해서만 나와.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받아라. 그럼 무슨 방식? 환지야. 근데 지난번에 동의 숫자 다 맞춰줘. 그래놓고 거기다 수용이라고 살짝 써놓은 거야.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그지? 수용에서는 동의라는 건 별도로 따로 나와. 그래서 무조건 환지 방식은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가 필요해. 그런데 수용 방식은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받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항상 요거 기억해야 돼. 다음 주에 이제 환지를 배워. 그때 환지 배울 때 내가 우리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는 동의 있었죠? 그럼 알아들어야 돼. 왜? 환지 방식 그 내용이 또 나올 거니까. 그래서 자, 동의는 원칙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나와. 그럼 동의가 한 번이야? 두 번이야? 두 번이라는 걸 내가 일부러 쪼개서 드린 거야. 여러분 최근 법조 보니까 한 줄로 쭉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끝에가 동의 글자가 한 번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동의 한 번이다 그러면 안 돼. 자, 여기에 요게 들어가 있죠. 와짜니 그 뭐야? 요 앞에 있는 동의도 받고 요거 뒤에 동의도 받아라. 요 뜻이야. 그래서 동의가 몇 번? 두 번 필요해. 그래서 이 두 번 동의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소유자가 계산하기 쉽게 300명이고 각각 1만 제곱미터씩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각각 1만 제곱미터씩 소유한다. 그럼 총 면적 얼마? 300만이야. 그럼 해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그럼 면적 300만 중에 3분의 2가 얼마야? 200만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돼. 200만이 얼마야? 200명 이상의 동의 받아라 그 말이겠지. 그 다음에 총수가 몇 명?
300명인데 그 2분의 1이면 얼마야? 150명 이상 동의받아야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면적으로 200명 이상 동의받고 총수로는 150명 이상 동의받아라. 그 두 가지 동의를 동시에 받아야 된다. 그런 원리야. 그래서 요 숫자는 정리하되 애우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거 애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시험장 가면 다 맞춰줘. 이런 거를 맞춰주니까 여러분 다른 내용을 바꿔놓으면 그냥 다 틀리고 나오는 거죠. 숫자만 뭐. 아까 여러분들 무조건 공법은 숫자 나오면 무시하라는 얘기야. 아직은 무시하라는 얘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이따 안 틀려. 내가 좀 이따 수용할 때 또 물어볼 거야 이거. 또 물어본다고 그랬어. 묻는데 대답 잘해야 돼. 알려주고 문제 푸는 거야 지금. 자 그럼 예외. 예외는 동의받을 필요 없는 경우와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예외라고 표현해. 원칙은 뭐 받아야 돼? 동의 받아야 돼. 원칙은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원칙은 동의다 그 말이야. 원칙 동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예외는 동의 필요 없고 동의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도 가면은 항상 뭐가 나오느냐? 시행자 이름이 국가나 지자체로 나와. 그럴 때는 뭐 받을 필요 없다?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이러면 돼. 그 다음에 시행자가 조합이라고 나와. 그럴 때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이유는 조금 이따 조합 배우면 조합도 설립할 때 이 동의를 똑같이 받아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환지 방식 개발 계획 수립과 조합은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 서로 같아. 같기 때문에 한쪽 받으면 한쪽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줘. 그래서 받은 것으로 봐. 그럼 이러면 시험 문제 나왔던 걸로 다시 한번. 환지 방식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경우, 환지 방식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왜 틀렸어? 다 들어갔는데 지자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 그럼 지자체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숫자를 다 맞춰주는 거야 일부러. 맞춰주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 국가나 지자체가 들어가면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 조합이 들어가면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문제를 내는 거니까 무조건 개발계획 냈다 그거 요거 하고 요거는 무조건 지문상에 딱 들어가 있어. 이 중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두 개는 반드시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자 여러분 책에 보면 자 시기에서 타이틀은 읽지 마세요. 타이틀은 자 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구 거기서부터 도시개발구역 뭐 하려면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원칙이지? 그러니까 뭐 할 때? 지정할 때 개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뭐부터? 계획 먼저 발표하고 구역 나중에 지정한다. 날짜는 같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예외. 첫 줄 끝에 첫 줄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뭐 할 때? 지정할 때에 자 밑줄 도시개발구역을 뭐 한 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뭐부터 지정하라? 도시개발구역부터 지정하라. 지정한 다음 계획을 따로 수립하라. 그런 얘기지. 그럼 박스 1번부터 5번 묶어서 그게 무슨 지역이다? 미개발 지역이야. 그 색깔 있는 박스 거기다 미개발 지역 적으면 되지. 미개발 지역. 자 1번 자연 녹지, 2번 생산 녹지, 보존 녹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주의해야 돼. 그 다음에 3번이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니까 관농자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4번 4번이 먼저 나왔네. 순서 바뀌어서 국토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뭐하여? 협의하여 지정하려는 지역. 그럼 협의자가 들어가면 어디는 제외? 자연환경 보존지역 제외돼. 그 다음에 5번 여러분 책대로 하면 주, 상, 공, 면적, 뭐가 합계가 들어갔다. 세 개를 다 합해야 된다 그 말이지. 하나하나가 아니야. 합계가 전체 면적의 얼마? 30 이하인 지역. 100분의 30이니까 퍼센트 30% 이하인 지역이죠.
자, 그래서 그것만 정확하게 치시면 되고 다음 장 넘겨서 개발계획 수립의 동의 그러면 저 뒤에다가 환지 방식 쓰세요. 아예. 왜 동의가 필요한지는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그러니까 책에 타이틀 쓰려면 제대로 쓰던가 여러분 공부하려면 그 동의 뒤에다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딱 기억하라는 이야기야. 동의는 무슨 방식만? 환지 방식만 필요해. 그래서 자 1번 원칙에서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지금 부르는 것만 밑줄 그어보세요.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그 줄 끝부분 개발계획 수립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려고 그래. 그럴 때 둘째 줄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다음 줄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예외 자, 타이틀 안 맞으니까 1번 읽지 말고 예외 그러면 동의 안 받는다 그러면 될 거를 뭐 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 못 주란 이야기야. 제대로 붙여야지. 그러니까 예외 1번은 동의 받을 필요 없는 경우고 2번은 동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거지. 고치지는 마시고 그렇게 알아들으라는 얘기야. 요약집에 다 그렇게 해서 나와. 자 1번 자 다시 밑줄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으로 찾았나요? 개발계획 수립 거기까지 3개 찾았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이면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다시 2번의 첫 줄 지정권자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왜 전부가 들어갔지? 그건 누구 나온다? 조합 나온다 그 말이겠지. 전부 환지 방식이면 그 다음 줄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 줄 끝부분에 시행자가 조합이면 찾았어요? 마지막 줄에 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렇게 나와. 안 읽어준 거 안 나와 시험에서. 낼 수도 없어. 지문이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3개 공통사항이 전부 뭐냐? 전부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한다. 이게 똑같이 들어가잖아. 그때 동의 받아야 된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면 동의 받을 필요 없고 조합일 때는 받은 것으로 본다. 그 지문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동의는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 그 내용이야. 그 다음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3월쯤에 해드릴 거예요. 3월쯤에. 그 다음 장 넘겨서 개발계획 내용. 개발계획 내용에는 여러분 책을 하면 번호가 몇 개가 들어있나요? 18개가 포함돼야 돼. 근데 18번째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또 한 10개 또 나와. 외울 수 없잖아. 외울 수는 없어. 대신 아까 4개만 체크하세요. 2번 번호 시행기간, 끝부분에 시행기간. 4번 번호에 시행자. 5번에 보면 시행 방식. 15번에 보면 15번 잘 보세요. 이제 15번은 부르는 것만 밑줄 그으세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것까지 밑줄 긋나요? 그 다음 줄 끝부분에 토지 등 찾았죠? 토지 등 하고 그 다음 줄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세부 목록 시험 문제는 그걸 줄여서 나와. 그 가로 속에 있는 내용을 전부 토지 등으로 처리해. 토지 등으로.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세부 목록을 줄여서 세목. 내가 사용자도 안 읽었어. 수용하면 뭐까지 포함? 사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걸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 그거까지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에 그 무슨 계획, 자 예를 들어 6번 봐보세요. 6번부터 무슨 인구 수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무슨 9번의 교통 처리 계획, 하여튼 무슨 계획 엄청 많잖아. 근데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 어디에 있어야 돼? 실시 계획. 그거 답이잖아 시험에서.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서 개발 계획은 28개를 외울 수가 없으니까 4개 딱 아까 배운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있어? 실시 계획에 있어. 그걸 시험에서 무조건 내릴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수립 기준에서 동그라미 2번 먼저 기능의 상호조화. 원래 거기다 타이틀 붙이려면 자족도시라고 쓰던가 복합 기능을 갖는 도시라고 쓰던가. 이게 타이틀이야. 자족이 뭐야?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도시야. 그러려면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타이틀 붙이려면 이렇게 붙여야 돼. 자족도시, 복합 기능을 갖는 도시란 뜻이야. 그럴 때 면적이 얼마? 330만. 그럼 340은 커, 작어? 크지. 신도시야. 큰 신도시. 그런 큰 신도시를 만들 때 개발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 주거, 찾았나요?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 내용이야. 그럼 기능 중에 주거 기능이면 뭔가요? 아파트, 연립, 지으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생산하면 공장 나와야지. 공장. 생산이 뭐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도시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저 뒤에 가서 공장 그러면 생뚱맞게 무슨 신도시 공장이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야. 무슨 기능? 생산 기능. 거기에 공장이 맞춰져 있어. 그 다음에 교육하면 뭘까? 학교. 아파트 단지 주변에 학교 만들어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유통. 백화점, 대형 마트, 터미널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잖아. 마지막 뭐? 위락기능, 술집, 나이트클럽, 모텔 이런 거 다 만들어주라는 얘기야. 그래야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지. 그럼 반대로 해석해봐. 우리가 어떤 신도시 개발 들어가. 그럼 아파트 짓기 전에 맨 처음에 뭐부터 들어가 있어? 모텔부터 들어가 있어. 모텔부터. 불 반짝반짝. 왜? 그래야 사람이 유입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신도시 가면 맨 처음에 주거 기능 없어. 아파트 짓는 공사하는데 뭐부터? 위락 기능부터 들어가 있어. 그래서 봐서 모텔, 나이트클럽, 술집부터 만들어줘. 그럼 사람들이 바로 놀러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신도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잘하고 왜 신도시 만들 그거 먼저 들어가 있냐. 여기 있잖아. 법률에 그렇게 만들어놨어. 법률에가. 그래서 모든 자족도시의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간다. 그때 면적은 얼마다? 330만 이상일 때 자족도시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작성 기준은 첫 시간부터 배웠어. 모든 계획의 작성 기준 방법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하지. 그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래서 지정권자 원칙 이제 확인만 해. 그거는 배운 거니까. 시도 대도죠. 그때 2번 협의 쪽 봐봐. 그 협의라고 쓰면 안 돼. 걸치는 경우라고 또 써야 맞지. 저 적지 마. 괜히 말했어. 그냥 적지 마. 그냥 그 타이틀 읽지 말고 바로 들어갈게. 자, 첫 줄 중간에 둘 이상. 그 다음 줄 시도. 셋째 줄 대도시. 시도나 대도시 행정구역에 뭐 돼 있다? 걸쳐져 있어. 그럼 걸치면 뭐 하여?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거기다 하나 더 쓰세요. 불성립됐을 때는 누가 지정? 국장이 지정한다. 하나 써 넣으시면 돼요. 거기다는. 그 다음에 예외로 국장만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5개 써져 있죠. 5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 요청. 지정 요청에서 첫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문제 나왔어.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의 셋째 줄. 그러려면 도시개발위원회 뭐를 거쳐라? 자문을 딱 자문 찾았죠. 그것만 딱 기억하고 오시면 돼. 그러고 나서 페이지를 197로 넘기세요. 197에 넘기면 그 하단 부분에 2번 지정 제한이 밑에 나와 있어. 원래는 이제 좋은 책은 지정 제한도 앞에다 써줘야 돼. 지정 제한이 지금 저 뒤쪽에 따로 가 있어. 그래서 제한자 및 제한의 상대방. 아까 원칙 하면 누가 해? 시행자가 하잖아. 그때 시행자인데 누구는 빼고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찾았나요?
그때 넷째 줄에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찾았나요? 근데 시장 앞에 누가 있나요? 특별자치도지사야. 이건 제주도지사지. 근데 이거는 머릿속에 안 놔도 상관없어. 제주도만 해당되니까. 제주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대신 도지사 간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자 제주도는 1개고 시군구는 몇 개야? 232개인가 되지? 그걸 시험에 내려겠지. 도지사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지사 있어도 되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예외니까 자 누가 공공기관의 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일 때 누구한테 국장에게 직접 제안한다. 요건 예외죠. 그 다음에 그 제안서 제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하시면 돼. 일단 누구한테 제안했다. 요것만 먼저 이번 달에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시행자하고 지정권자까지 이제 끝났어. 그래서 이제 지정권자는 다시 184쪽으로 와서 아까 지정 요청하면 항상 197페이지에 지정 제안도 먼저 확인하라.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오른쪽에 보면 지정 대상 및 규모가 나와. 요건 이제 조금 쉬었다 들어갈게요. 자, 지정 규모하고 그 문제는. 자, 이제는 오른쪽은 필요 없고 요 왼쪽만 좀 남겨 놓으시면 돼. 아직 요거는.